자, 이번에는요. 특별 사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족쇄 풀린 이광재 내년 총선에 등판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명 기사 때 소개해드렸죠. 이광재 전 지사, 광노현 전 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렇게 쭉 사진까지 있습니다. 특별 사면 복권 됐습니다. 그런데요. 한명숙, 이석기 이번에는 빠졌다.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사면 대상에 제외되고 있죠. 그리고 야권 인사로서는 공성진, 신지호 전 의원 등 포함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 정치적인 고려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국당은 총선을 위한 내편 챙기기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다음입니다. 자, 어제 사면 명단이 발표된 이후에 또 이런 지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정치인 선거사범 배제한다더니 문재인 정부 사면 원칙 이거 좀 달라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왜 그런가 하면 이렇습니다. 뇌물 횡령 등 5대 범죄 특사 안 돼. 그런데 2017년에는 이광재 전 지사 특사에 배제시켰는데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안 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이 뇌물죄 성립 안 됐다 뭐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좀 논란이 있고요. 그리고 광노현, 한상균 등 교육 노동계 인사가 포함됐는데 이게 일각에서는 총선 앞두고 표심 잡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청와대 법무부는 국민 대통합 차원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좀 더 이광재 전 지사 관련된 내용이 여기 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청와대는 2017년 12월 당시에 이광재 전 지사와 한명숙 전 국회 국무총리를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5대 중대 범죄에 포함된다. 근데 하지만 이번 특별사면 직후 청와대 관계자는 이광재 전 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됐던 분인데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뭔가 좀 달라진 거예요, 설명이. 그래서 좀 이거 뭐 원칙이 좀 달라진 거 아니야.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법무부가 뭐 특별사면 명단 발표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낡은 정치를 벗어나 새로운 정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엄정하게 심사를 거친 소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전 국회의원 2명과 2015년 민중청원 걸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특별 복권을 실시합니다. 자, 그러면은 별한봉 변호사하고 조대진 변호사 두 분께 요 사면 뭐 법률 전문가들이시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별한봉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뭐 사면 복권 특별 사면이야 대통령 이제 권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 정부가 원칙을 거스르고 있고 자신이 과거 했던 말을 번복한다는 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정말 더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만약에 이광재 전 지사가 사면이 됐는데 내년 총선에서 강원도에서 출마를 하겠다. 그런다면 이건 정말 나쁜 사면이라고 할 수밖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출마를 위한 사면이 됐다 이렇게 또 얘기가 그렇죠. 나오겠네요. 강원도에서 어쨌든 이광재 전 지사가 강원도에서 영향을 가지고 있고 강원도에서 인지도가 있어서 강원도에서 한석을 위해서 이광재 전 지사가 출마를 한다라고 한다면 청와대 이번 사면은 두고두고 가장 나쁜 사면이 될 것이고 정말 위선이고 부끄러움을 모른다라는 온갖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어제 청와대는 사면과 관련해서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했다. 정치적인 이런 뭐 상황을 배려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또 했어요. 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가 은혜적인 조치라고 헌법 교과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어쨌든 그 죄를 지었던 사람들을 그 대통령의 조치로서 이제 그 사면해 준다는 것 자체에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지금 생활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로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이광재 지사 한 사람만을 콕 뽑아서 마치 잘못된 사면권 행사라는 것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이광재 지사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뭐 그 정치를 하셔야 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충분히 그 재판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10년 동안 그 집거에 지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를 줘도 되지 않을 것 같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을 정치적으로 고려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조대진 변호사나 변호사 두 분 모두 이광재 전 지사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걸로 보세요?
저는 그 당 입장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이광재 지사도 노무현 대통령의 신복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잘 아는다는 점에서 지금 정치권 그리고 국민의 마음 속에서 작용할 충분한 정치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권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국민의 마음에도 얼마든지 부합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충분히 그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또 출마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광재 전 지사는 이른바 원조 친도 이렇게 또 통하기도 하잖아요. 변원봉 변호사 역시 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아마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인께서 이번에 뭐 특별사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출마에 대한 평가는 아마 국민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정부 여당이 하는 사면권 행사에 대해서 조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될 사람을 보는 것인지 아니면은 해도 너무한다.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라는 역풍이 불게 될지 그건 국민들이 심판으로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긴 어떤 정치적인 판단, 정치적인 행동은 그 위에 반드시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려보면 압니다. 어떤 상황인지요. 자, 이번에는요. 민주노총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좀 설명들을 했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그 기사 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김명한 민주노총 위원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했어요. 그 내용을 소개했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단 정부의 1대1 교섭을 요구했다. 근데 민주노총 앞에 슈퍼갑이죠. 그러니까 노총인데 참 사실 노총이면 여러 노총이 같이 참여하는 게 그런 정부 내 기구가 많은데 정부를 상대로 1대1 교섭을 하자고 요구했다. 그래서 슈퍼갑이다.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보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산별 노조와 협상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경사노위, 좀 여러 가지 뭐 경영계,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사측, 정부조 다 참여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상 참여 안 하겠다고 거부한 거 아니냐. 지금 참여 안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참여하지 않고 정부와 직접 상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다. 이 계속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교조, 금속노조, 운수노조 등등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사안별 직접 협상을 압박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위상이 커졌거든요. 한국노총을 지키고 숫자상으로요. 자, 다음 기사는요. 관련된 기사인데 어떤 설문조사 얘기가 나옵니다. 보시죠. 민주노총 정부엔 우리와 제대로 대화하자 이렇게 정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자는 거죠. 우리가 제1노총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우리를 그 정도의 위상으로 대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제1노총 되자 대화 새 판짝이 나섰다. 정부 각종 위원회 비율 조정도 요구한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2020년 민주노총 정치사업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인데 몇 가지 문항인데 좀 눈길을 잡는 항목들이 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번 항목에 대해서 질문이 이렇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합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보기를 줍니다. 근데 그중에 한 보기가 이래요.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지켜줘야 한다. 그리고 뭐 되는 게 없으니 지지를 철회했다. 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해야 된다. 뭐 이런 항목이 있어요. 그리고요, 또 눈길을 잡는 대목이 12번째 질문인데, 진보 정당들과 민주노총은 어떤 관계여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보기를 줬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조합원 생각이 각자 다르니 각자 알아서 뭐 지지정당 정하면 된다부터, 그리고 뭐 진보 정당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되 보수 정당 지지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항목이 있는데 첫 번째 항목이 이렇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민주노총당을 만들어야 한다. 직접 당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무슨 당을 만들 계획이다까지 하면 일단 이런 것도 어떠냐라고 조합원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보수 정당 지지는 안 된다. 정당 지지는 알아서 하면 된다. 뭐 이런 보기 중인데 민주노총당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제 간담회 때 어떤 얘기를 직접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활동을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조합원 설문조사고요. 과정에서의 조합원들의 뭐 의견들은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지금서부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지금 계획으로는 1월 한 달, 내년 1월 한 달 조합원 설문조사가 쭉 진행될 예정이다. 최영선 의원님.
이 설문조사의 이제 한 항목입니다. 민주노총당 아마 내부적으로 이런 그 노조 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항목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 예. 선거법 하에서는 예. 민주노총당이 생길 예. 수도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됐죠. 전국적으로 비례 투표 받은 예. 비례에 따라서 예. 의석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느 경제단체장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예. 얘기는 또 이렇더군요. 뭐냐 하면은 그 노동단체는 예. 합법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예. 경제단체는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놨다. 이게 과연 노사관계의 균형이 맞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예. 사실은 이게 돈을 버는 일자리가 있어야 노동자의 견직이 또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노와 사가 서로 공생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같이 굴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정치 분야 참여에 있어서도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풀어주고 해서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민주노총은 정부하고만 대화를 하겠다. 사측은 빠져라. 이렇게 예. 상대방을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공생의 그 지금 의식이 사라진 예.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박찬영 교수님께서 뭐 다른 생각도 있고 아까 기사 좀 다시 보여주세요. 설문조사를 다루고 있는 그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최영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뭐 반론이 있으시면 하시고요. 그리고 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게 비판한다. 이런 항목이 들어서 설문조사가 있는데 요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요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사실 노동계에서는 그동안에 예. 이제 민주당을 지지해야 된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 또는 한편에서는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된다. 그래서 크게 축이 갈라져 왔었죠. 예. 그런데 이제 지난 촛불을 통해서 어쨌든 민주당 지지로 많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예. 근데 총선에서는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목소리를 설문 안에 담다 보니까 예. 여러 가지 의견이 담긴 건데 그중에 지금 이제 생각보다 문재인 정부가 예.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서 그렇게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느냐, 예. 아니면은 정말로 민주노총당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묻는 설문조사인데 예. 그 설문 중에 이제 민주노총당이라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굉장히 이제 그것을 쏙 뽑아가지고 그 기사를 중국을 사실 만드신 건데. 눈길이 가긴 합니다. 그 부분이. 네. 근데 솔직히 그 다음 밑에 질문 보면은요, 예. 알아서 하면 된다도 있거든요. 예, 알아서 뭐 지정당 정하면 된다도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결정한다고 노동자들이 다 따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주노총은 조합원들이 현재 어떤 의견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지를 예. 보기 위한 설문조사고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마치 민주노총 그러면 다 싸우는 듯한 느낌만 예. 주는데 지금 뭐 최저임금위원회라든지 건강보험 관련된 위원회 예. 이런 데 60군데에 지금 민주노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정작 대우는 어떻게 받고 있냐면은 예. 한국노총이 더 많은 의석 배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목소리를 높이는 건 예. 우리가 이제 제1정당이니까 그동안에 솔직히 지금 한국노총 국회의원만 이번 20대 국회에 새로 들어간 국회의원이 4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출신 국회의원은 없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그런 많은 조합원을 예. 거드린 그런 제1노총으로서 정치나 사회 분야에 목소리를 내고자 하는 거니까 민주노총의 목소리 높이기는 결국 몸값 높이는 거고 이런 몸값 높이기가 또 어느 정도는 그게 격에 맞는 그동안의 한국노총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자리들을 예, 차지했던 그런 것들을 비춰본다면 민주노총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들도 저는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1노총 됐으니까 대우해달라. 전체적으로 그런 목소리군요, 지금요. 그리고 설문조사 보니까 현 정부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설문 항목이 하나 빼고는 다 비판적인 항목들이 많습니다, 보니까요. 알겠습니다.